반도체 클러스터 공사할 때 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업자들을 이제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쓸 때 그 꼼수를 써가지고 그 용인에 주소만 두고 여기 사무실만 있고 운영은 안 하는데, 물론 법적이나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원주민 원삼 쪽에 이제 실제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불만이 실질적인 조사를 좀 해서 진짜 용인 시민들 특히 원삼 부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혜택을 받는 방안을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에 이제 그 지역업체들이 좀 실질적인 지역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공사 시행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SPC의 참여가 저희가 주관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참여했는데요. 또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은 아까 소개해드린 보상에만 국한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취임 이후 사실 수시로 이 특수목적법인인 용인일반 산업단지 주식회사의 그 대표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제 교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금방 박 대표님께서 말씀한 이런 사항을 일관되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시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랑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도 계속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 성과를 보면 경영 평가는 올라가고 공개 만족도도 올라갔고 부채비율은 떨어졌어요. 평가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경영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이제 전년도 22년도에는 21년도의 경영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또 21년도에는 2020년 거를 갖고 평가를 받는데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저희 공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영 리스크가 있는 상태였었죠. 제가 그때 한 10월 중순 경우에 취임을 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저희 그 공사 직원들이 그다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21년도에 최종의 노력을 통해서 전년도보다 좀 평가가 한 단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잠깐 소개했다시피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직접 듣고 시행하는 방식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좀 기울인 결과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주민 참여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했고 또 각종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좀 확진의 노력을 좀 기울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직 대단한 성과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더 저희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더 이쁘게 좀 봐주신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조금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죠. 부채를 안 쓰는 방법과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되는데요. 작년에 이제 자본금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현금 자본을 좀 유입을 했고 또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교부되는 이 재정의 교부 방식도 좀 시하고 협의적으로 개선을 했고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미집행돼서 쌓여있는 부채로만 인식되는 보상 비용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투자하는 보상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채로 인식되는 사업 비용들을 적극적으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금년도에는 플랫폼 수출 보상 때문에 공사차 발행도 하고 또 승인 신청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부채 비율에 대한 그 한도가 한 200% 제한이 있습니다. 뭐 이거에 이제 재원 조달에 필요한 여건을 좀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전사적으로 좀 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금년도에는 공사차 발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채 비율 200% 이내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인도시공사가 수원하고 화성하고 재난협의체를 발족을 하셨어요. 예, 예. 그 좀 가시화되려면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되고 예측하려면 어떤 부분에 결과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재난협의체 발족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일단 장사시설을 1차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화장의 뭐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거기서 그 화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그 화성이나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평원숲에서 그 기존에 그 감당하고 있는 수요를 초과하는 부분을 서로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시설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뭐 시설에 무슨 중요한 문제가 생겼거나 할 경우에 그 행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 좀 가까이 있는 그 도시공사들 간의 이제 그 협력을 통해서 그 차질 없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협약을 맺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계속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이제 대상을 좀 더 확장을 계속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그 선거 때 그 후보 간에 좀 다툼도 있었던 사안인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그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개발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사업 공획 내에 재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나요? 개발 이익에 대해서 지역 내 재투자에 대한 원칙을 먼저 기본 협약을 통해서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저희들도 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사업자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사업자의 이익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1차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초과하는 걸 모두 다 내놓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다 쓸 거냐 하는 부분인데 어디에 쓸 거냐 하는 부분은 용인 내부에서 조금 더 그 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의 적정 이익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함부로 그 이제 입에 올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 사업이 그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고 또 도시개발법에서는 그 이 사업자의 그 이익이 절대 10%를 넘지 못하도록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업 시행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적정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이익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일단 그 현재 그 광역 플랫폼 시티 사업에 대한 광역 교통 예산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사업 비용이 전체 한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용구대로 지하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사업비를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인시가 부담하고로 한 2천억 원 좀 넘죠. 이 부분을 그 개발 이익금에서 그 거기다 수입하는 거를 하나는 이미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리가 됐고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면 가급적 그 이제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 주변에 이 사업을 통해서 좀 혹시 좀 재원집이 필요한 부분을 대상으로 아마 그 시하고 논의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인시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GH가 갖고 있는 지분이 95%고 용인 도시공사가 출연한 게 5%인데 지금 저기 법에 의해서 10%까지는 과연 5%에 대한 갭을 더 쉽게 얘기해서 용인시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라고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아직까지 아직 이 협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체결되지 않았는데 3년째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선거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그 경기도의 도지사도 이제 이 사업 시행자 중에 하나인데요. 예. 거기 한 1년 이상 공백이 네, 맞습니다. 있었고요. 또 GH 사장도 한 1년 한 2, 3개월도 예, 예. 공백이 있다가 이제 작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지사 취임하셨고 예. 작년 12월 달에 이제 GH 사장이 그 연말쯤에 취임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협상의 상대들이 이제 좀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뭐 물론 실무적으로는 그 전에도 계속 논의가 좀 진행이 여기에서 왔는데 협상하실 때 우리 사장님이 카운터 파트너로 가서 협상하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물론 이제 실제로 협상을 저희 이제 그 직원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그 최종적으로 서명의 책임이 이제 뭐 그 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GH사장, 도시공사장 4개 공동 시행자가 최종 합의를 통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기 합의된 부분은 아니시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직 저희 결정- 여지는 있다 이런 뜻이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수 있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사실 그게 제일 지금 그 첨예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교통약자 예. 그 약자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갑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갖고 운전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 운전자들을 위한 뭐 어떤 뭐 치유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개선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지원하는 회원분들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해서 현재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서비스를 그 아주 빠른 속도로 해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죠. 더군다나 이제 뭐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그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짧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좀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제가 시간이 늘어지는 것 때문에 막 그 이용자께서 이제 저희 직원들에게 그 상당히 좀 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 막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 직원들이 또 그 교통약자분들의 그 이렇게 좀 부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꾸로 이제 오해가 생겨서 또 저희 직원들이 그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게 좀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좀 저도 계속 보고를 받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이런저런 지원을 좀 하고 있긴 한데요. 자유로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그 이런 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좀 뭐 충분하지 못하지만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고 또 그 이용하는 분들께 좀 꼭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그 이제 뭐 유인물 대체한 이런 걸 통해서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아직은 조금 그런 그 인식 수준에 대한 아쉬움은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일방의 피해 의식 또 일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치 또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부터는 그 교통약자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뭐 제한된 예산에서 그냥 조금씩 해서 쓰고 있긴 합니다만 직접 모시고 바깥바람을 좀 쐴 수 있는 기회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 또 다른 이용자분들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노력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신 부분이 그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말씀 주신 걸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대시민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뭐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제 상처나 또는 좀 피해의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